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네르바 지혜의 바다 벌써 5주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주와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수업을 준비했어요.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성수동으로 탐방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탐방 답사 그것 준비를 위한 강의로 오늘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은 강의 들으실 때 성수동 그 답사 탐방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5주차 힙플 핫플 성수. 네, 그렇습니다. 아주 힙한 장소, 핫한 장소, 이 성수죠. 힙하다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힙합할 때 힙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힙스터 그러면 좀 약간 튀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약간 메뚜기 때랑 좀 다른데 좀 튀는 거, 좀 새로운 거, 남들 하는 거 좀 잘 못 견뎌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뭐 중2병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이제 힙이라 그러는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장소가 가장 힙하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수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어디가 제일 핫하냐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성수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 대해서 한번 답사를 떠나는 것인데, 그 전에 성수 가면 정신머리 없을 거잖아요. 막 뭐 복잡하고 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재미 찾는 사람들,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전부 여기로 몰려드는데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관점들을 몇 개 가져가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목차는 성수 개관, 성수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 이런 거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성수동 탐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떤 내용 이론을 배울 때 그 용어를 정의하듯이 성수를 탐방하려면 성수라는 곳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 혹은 뉴트로라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재생건축이라는 키워드를 좀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될 뉴트로 코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 코스. 네, 먼저 성수 개관입니다. 성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우측에 이 성수 지역에 옛날 지도가 있어요. 물론 옛날 지도를 약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 뭐죠? 이렇게 사대문과 성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말하자면 조선시대 서울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한양인데, 이 한양 주변에 한강이라는 배후지가 이렇게 쭉 놓여 있고, 그 근처에 뭐 강이라는 게 뭐죠? 뭐 수운이라 그러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화물 우통, 운송, 유통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주변으로 그 많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부도심이라고 할 만한 혹은 동네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 성수도 바로 그쪽에 있다. 여기 보면 뭐 입석포 이렇게 돼 있고 뚝섬나루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가 성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서강, 마포, 용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서빙과 한강진, 뭐 이태원 이런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면 여기 그렇게 모여서 살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남촌이라 그러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을 북촌이라고도 했다. 뭐 이런 기타 상식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조선시대 당시 두모포 여기 옥수동과 그리고 뚝섬, 성수동 여기 이 사이는 한강을 통한 물자 운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 지역은 강원도나 충청도 등 내륙 지방의 산물을 한강을 통해 운반하여 집하하는 관문이었다. 예컨대 호남이나 충남의 것들 이런 쪽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근데 여기 보면 강이 오른쪽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뭐 정선 아리랑 부르면서 막 뗏목에 뭐 이렇게 경복궁 만드는데 막 강원도에서 목재 가져오고 뭐 그랬던 거나 봐요. 그럴 때 이제 이 강 따라 이렇게 왔고, 바로 너무 이 서울까지 다 들어오진 않고 요 시점에다가 딱 몰아놓고 이렇게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옛날부터 운송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서울 2000년사에서 서울시사 편찬위원회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죠? 이게 성이고, 대략 이걸 성저심리라 그래가지고 성부터 한 심리 안에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서울 권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수도 서울에서 완전 그 한양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서울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나중에 서울 되는 거죠. 뭐 나중에 됐다 미리 됐다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성수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다음 역사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조선시대 말씀드렸으면 이번엔 20세기 초를 말씀드릴게요. 여긴 제가 성수를 이렇게 한자로 성수라고 썼는데요. 성수동의 성수가 저런 글자예요. 이 성이라는 건 뭐죠? 뭔가 이렇게 성스럽다라고 하는데 되게 임금에 대해서 저렇게 쓸 때가 있죠. 임금이 성수동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뭘 많이 했대요.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임금한테도 여기가 좀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림에서도 보지만 이 물길이 딱 합쳐지는 데고 물이 풍부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자체가 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성수가 된 것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1908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되기도 전에 뚝도 수원지에 제1정수장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고종이 미국인 사업가에게 특별히 허가해서 지어진 정수장으로 서울 최초의 상수도 정수시설,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 지역의 상수도 정수시설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뚝섬, 이 성수동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상수도 정수시설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성수동 좌측, 서울수 우측에 이 수도박물관으로 변경돼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뭐가요? 이게 바로 경성 수도 수원지, 여기 경성 수도 수원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성수동의 그 제1정수장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벌써 100년도 넘는 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성수가 됐다. 물이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이건 현재 저희가 방문할 그 자유투어로 방문할 수 있는 수도박물관으로 지금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뭐 땅 그림이 하나 있는데, 땅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이전에는 물을 이런 식으로 퍼다 날랐다. 사람들이 물 좋은 데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물을 퍼다 날라서 뭐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성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조선시대의 어떤 물류의 중심,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1908년 정도에 오면은 네, 이 정수장으로서 서울 사람들의 물을 대주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954년 정도에는 이제 뚝섬의 경마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살았던 20세기를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성수라든지 뭐 뚝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딱 얘기하면 한 두 개가 그냥 크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유원지하고 경마장 이렇게 떠오르고요. 뚝섬이라는 말로 이제 경마장과 유원지를 얘기 많이 하고, 성수 그러면 공장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오는데요. 네, 이 1954년에는 뚝섬에 경마장이 생겼어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경마장 위치예요. 여기가 성수 지역이잖아요. 이게 현재 성수 지역의 그 항공사진인데, 네, 여기 서울 숲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무슨 숲이 막 있던 게 아니라 이게 뚝섬 경마장을 숲으로 만든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꽤 큰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공간도 아닌데 서울에선 이런 공간이 흔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수도박물관이라든지 관련 시설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이런 공간이다 보면 될 텐데요. 경마장 한번 더 읽어볼까요? 45년 광복과 함께 신설동에 경성 경마장이 원래 있었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그거를 이제 서울 경마장으로 개칭을 했는데 6.25 전쟁이 나면서 경마 중단되고 경마장이 폐허가 됐다네요. 네, 그래서 54년에 성수동에 새롭게 경마장을 마련하고 마피를 사모았다. 네, 수가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제주산 조랑말로 경주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신설동은 어디죠? 서울에 가면 신설동이라고는 동대문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마장이 폐허됐을 때 신설동은 어떻게 보면 더 번화한데니까 당시 오지 외지 같은 상대적으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뚝섬에다가 경마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여기로 불러들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자유투어 서울숲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경마장 자리가 바로 서울숲이다라는 것이고, 저희들 차는 아마 특별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요 주차장에 차를 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도박물관을 가거나 이 서울숲을 잠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뚝섬 경마장으로도 기억되는 것이고요. 뚝섬 유원지라고도 있지만, 네, 유원지 잠깐 넘어가고, 1960년대 이후를 좀 보도록 할게요. 50년대 경마장이 들어왔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이 뚝섬, 이 성수 지역이 본격적으로 공업지대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공업지역으로 어떤 물이 있잖아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 공장 같은 것이 들어섰을 텐데 그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서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 국가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성수에 대해서 계획지구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업단지로 바꿔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일반 공업은 구로 1964년 신문인데요. 농상업은 은평. 네. 지금도 서울의 은평 지역은 화훼 농업 이런 거를 서울과 바꿔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고향 일산으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다음 상업은 숭인. 그러니까 아까 신설동, 뭐 동대문 이쪽에다 상업지구를 좀 저희 진흥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공업은 뚝섬 지금 바로 성수 지역에 경공업을 진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안을 1964년에 확정 짓고 여기를 부도심으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부도심이라는 건 지금 뭐 되게 화려하고 멋진 거리가 아니라 뭔가 도시가 이때 막 정말 폐허에서 막 시작할 때니까 뭐라도 생산 뭐 이런 이 시설비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에 나온 뉴스에도 보면은 지구별 계획, 서울에 대한 지구별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뭐 시흥이 있고 김포가 있고 뚝섬이 있는데 뚝섬은 성수동 일원 해가지고 평수가 18만 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뭐 다른 데는 75만 평, 114만 평, 150만 평 막 이런데 여기 조금 작습니다만 어쨌든 전기, 전자, 주물, 철물 같은 이런 그 당시엔 경공업이었겠죠. 이 경공업들을 뚝섬지구에 딱 도시계획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동시에 이제 여기 좀 보면 성수에 가면 수제화가 되게 막 상징물이 있거든요. 구두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 구두 공장 밀집 지역은 금호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호동만은 아닌 것 같고 1960년대 말 금강제화 생산 공장이 금호동 지역에 들어서면서 금호동이라고 해도 될 만한 게 금강제화가 우리나라 제화에서 제일 큰 데잖아요. 여기가 생산 공장이 금호동에 들어섰대요. 네, 그러면서 하청 공장들이 그 금호동 인근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금호동과 성수동은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에 자리를 딱딱 이 구두 산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요. 1970년에는 성수동에 에스콰이어 공장이 또 들어섰다. 이번에 에스콰이어 공장은 아예 성수동에 들어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금호동과 인접한 성수동에는 구두 공장들이 밀집되고 가죽, 액세서리, 부자재 등 이 구두 재료 업체들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성동구청에서 얘기한 거에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 더 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수라는 곳은 60년대 그러니까 이후에 예컨대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때쯤에 경공업 중심지 그리고 구두산업이 성수를 지배하는 심상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구두산업 또한 성수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에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유산적인 가치 문제로 성수의 여러 가지 핫한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 이 구두 수제화를 좀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가면 수제화 거리들도 있고 막 관련 조형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 투어로 시간 되실 때 여기도 들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에게 성수라는 것은 험한 동네, 공장 동네, 거친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뭐죠? 공장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2차 산업, 굴뚝 산업인데, 굴뚝 산업들이 어떻게 돼요? 90년대 오면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점점 망해가고 도심에서 다 쫓겨나죠. 그래서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성수동은 너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극에 대한 서술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뭐 부동산도 하고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성수를 잘 관리해가지고 크게 번 것 같습니다만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홈페이지인가 블로그에 내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질 뻔한 성수동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숲의 등장이다. 정말 큰 거죠. 네, 큰 거고. 두 번째는 성동구와 성동제화협회는 성수동 수제화 공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했는데 이를 계기로
수제화 공장 가보면 성수에서 이 수제화 거리라든지 수제화 관련된 조형물들을 보잖아요. 그럼 역시 관이하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습니다. 관이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다른 것처럼 막 화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허를 조성했는데 이를 계기로 커피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어떤 조짐이 있고 거기에 역사성, 유산, 이 역사성이라는 게 부여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커피숍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냥 커피 파는 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역사성, 지역의 역사, 건물의 역사들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한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에 대림창고가 문을 열고 2015년에 어니언이 개점하면서 성수는 카페족의 성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사진에 여기 나온 어니언이 이렇게 생긴데요. 밤이라 조금 더 좀 깔쌈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니언이라는 성수를 대표하는 카페인데 여기가 바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뒤안길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로 만들고 성수를 카페 그거로 이제 조성한 것이죠. 저희 필수 투어의 옵션에 껴 있습니다. 저희 필수 투어니까 어니언 꼭 가보시고 어니언에서 어떤 요소들을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이 지역의 요소들을 좀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수의 지리적 요건 조금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성수의 지리적 요건이라는 게 요 성동구청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간다는 것은 그거죠. 성수를 가가지고 뭐 우리 배울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배운다라는 거는 좀 위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이런 답사를 하거나 무슨 정책을 만들 때 거기를 보고 나서 요약할 때 배울 점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시사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사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도 저희들한테 많이 시사를 할 텐데 저희들이 단지 배울 점이라고 하고 예컨대 우리 지역에서 또 성수같이 안 되나? 우리 안 돼. 이럴 이제 위험을 제가 방지하고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컨대 성수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아주 대단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 가서 배울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사점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동구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동구의 지리적 특성은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네, 이게 뭐죠? 교통의 요충지라는 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사실 뭘 해도 된다라는 뜻에 좀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성수를 바라볼 때 우리랑 차이점, 왜 여긴 잘하고 우린 못해 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긴 교통 요충지고 우리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좀 이게 제가 사전 전제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 수변이 제일 많은 물의 도시다라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거.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은 성장한 도시들은 대부분 물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가 됐든 강을 갖고 있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면에서든 그런 강점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고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가진 복합형 도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전처럼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막 발전했던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도 대규모로 새롭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주거단지가 이런 산업을 좀 몰아내고 있는 뭐 경향이긴 하고, 대신에 성수동 같은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산업단지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핀이 딱 꽂혀 있는 데가 바로 성수동, 그 유명한 연무장길 인근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 벌써 강남의 주요 지역들의 이름들이 쫙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이 북촌과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뭐 한양대학도 여기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성수는 사실 지리적으로 뭘 해도 잘 될 그런 여건을 갖고 있긴 합니다. 성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잘한 게 아니라요. 성수가 워낙에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러나 이 성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성수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직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한번 같이 반영해보고 참고하고 시사할 만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로 봤는데요. 재미로 하나 좀, 가십거리 하나 말씀드리면, 성수동에 300억 이승엽 빌딩이 있어요. 2010년, 그 이승엽과 친구들은 안목도 좋습니다. 2010년에 성수동에 있는 300억짜리 빌딩을 이승엽이 사들였는데요. 그 빌딩이 하필이면 성수동의 이 구두산업을 상징하는 에스콰이어 빌딩이었어요. 에스콰이어 빌딩을 성수동에 300억에 샀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네, 상당하겠죠.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승엽이 산 에스콰이어라는 이 에스콰이어 사옥이 현재는 헤이그라운드라는 성수동의 어떤 새로운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상징하듯 하는 헤이그라운드라는 어떤 기관의 건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이그라운드도 한번 자유투어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수동의 개관 대략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수에 가서 저희가 딱 좀 살펴볼 핵심 요소가 뭔지 한번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가면 되게 많은데요. 성수역, 그럼 지금 성수역이 CJ 올리브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이커머스 이런 거 배웠지만 진짜 뷰티가 대단하구나. 이 성수라는 이름을 CJ 올리브영이라는 뷰티 산업에서 사갔구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핫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끈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트렌드라이트라는 어떤 데서 한국 관광 통계 자료를 갖고 만든 자료인데요. 성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가장 빠르게 외국인 방문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상권 올리브영 매장의 외국인 매출 또한 10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외국인 매출이 뭐 2배도 아니고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분기 외국인 방문 증가율을 보면은 한남동, 압구정동도 뭐 그럭저럭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지만 성수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성수라는 곳은 글로벌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CJ 올리브영이 왜 거기를 샀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올리브영의 성수상권의 외국인 매출도 고객은 8배 늘었고 매출은 그보다 더 큰 10배나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수가 외국 사람들마저 때로 몰려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홍대를 완전히 대체해가는 과정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성수 투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수 투어 안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유수의 대기업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분한테 투어를 받는데, 그분에게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성수에서 제일 가볼 만한 장소, 가장 성수를 특징을 드러낼 장소를 추천을 받았는데, 대략 한 8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수에서도 가장 뜨끈한 장소로 우리가 어니언이라는 카페, 아모레 성수라는 아모레 기업 홍보 공간이겠죠. TTRS라는 요새 익숙한 편집샵, 그리고 아더에러라는 또 패션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요새 되게 잘 나가는, 아주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는 새로운 아주 세련된 공유 오피스, 그리고 포인트 오브 뷰라는 어떤 문구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간. 그리고 템버린즈라고 하는 향수, 립밤 이런 거 파는데 약간 뷰티 계열의 회사인데 이런 공간. 그리고 커피 카페로 어니언과 함께 성수를 상징하는 대림창고, 이런 데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이곳들에 딱 겉보기에 여기 링크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들의 좀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하고 제가 잘 보니까 대략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고 취향이고요. 하나는 재생 건축이다. 네. 이 복고 취향, 이거 이제 영어로 레트로, 뉴트로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그 언론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레트로의 성지, 뉴트로의 성지, 그럼 그냥 성수라는 걸 딱딱 찍어서 나오거든요. 홍대 같은 데서 구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인데, 네. 그래서 바로 복고 취향이 바로 이 복고 취향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산업화하는 곳이 바로 성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또 하나로는, 건물들을 막 새로 지어 올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재생하는 방식의 어떤 그 공간 활용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성수의 또 건축의 그 공간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를 바라볼 때는 이 복고 취향, 그 다음에 재생 건축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